안녕하세요. 믹싱 아트 대표 인스퍼입니다. 믹싱을 잘 하려면 혹은 믹싱의 실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믹싱을 잘 하려면 초보자 입장에서 혹은 음악을 오래 해왔지만 믹싱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없는 분이 많으실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가이드를 한번 드려볼게요. 믹싱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당연한 얘기지만 믹싱에 대한 전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믹싱 지식, 정확히 얘기하면 음향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음향 지식이 정확하게 깊게 있어야만 믹싱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유튜브라든지 책을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특히 유튜브에서 무료로 많이 정보를 얻고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믹싱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다 알려줄 수도 없고 그 유명한 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줄 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일부러 좀 숨기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금 현재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다 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팁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만들어진 영상이 많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믹싱을 잘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지식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게인 스테이징, 그 다음에 패닝, 컴프레서, EQ, 게이트, 리버브, 딜레이, 세츄레이션, 페이즈, 요건 위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스터링이 있겠습니다. 여기 언급한 것들은 크게 말해서 10가지입니다. 크게 말했을 때 10가지고요. 여기에 더하여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컴프레서만 하더라도 멀티밴드 컴프레서가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컴프레서, 빈티지 컴프레서들의 각각의 무수히 많은 종류들의 빈티지 컴프들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는 모르더라도 중요한 빈티지 컴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1176이라든지 페어차일드 670이라든지 DBX160, LA2A, LA3A 등등 이러한 컴프레서들은 바삭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트랙 하나하나를 완성시켜서 완벽하게 때려잡듯이 그렇게 작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 놓아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러프 믹스인데요. 어떤 플러그인을 걸기 전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먼저 잡아보는 거예요. 패닝하고요. 그리고 이 곡을 분석하는 거죠. 이 곡이 어떤 장르의 곡인지, 어떤 스타일의 곡인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러프 믹스라고 하고요. 러프 믹스가 다 되면 그것을 한번 바운싱을 떠서 놓아보세요. 가장 내추럴한 사운드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러프 믹스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다음에 트랙 하나하나 믹싱을 해 나가면 되는데 플러그인을 걸어 나가면서 게인 스테이징 작업을 함께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게인 스테이징에 관해서는 별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저는 킥과 베이스를 먼저 하고요. 드럼 트랙을 어느 정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악기들이 있으면 먼저 하고 이제 리드 보컬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잘한 트랙들은 맨 나중에 좀 하는 편이에요. 아주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리드 보컬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킥과 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것들이야말로 믹싱의 모든 지식이 있어야만 잘 할 수 있습니다. 곡에 따라 다르고 소스 상태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감안해서 믹스를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추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준비된 팔레트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팔레트라는 게 지식입니다. 믹싱 지식이에요. 그 지식들을 잘 갖춰놓지 않으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지만 그건 단편적인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보아도 본인이 믹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믹싱이라는 것은요, 핵심 지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이해를 잘 갖추신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까지, 그리고 이전에 사용되었던 빈티지 장비들의 특징들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만 정말 멋있는 믹싱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장비가 좋아야지만 믹스를 잘할 수 있다, 사운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초거장 엔지니어인 앤드류 셰프스 씨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영상 2편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아주세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아주 많은 음악인들이 아마추어와의 프로 차이를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놓고서 구분하려고 해요. 얼마나 좋고 멋진 장비,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운드가 좋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앤드류 셰프스 씨도 말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연구한 결과 디지털 믹싱만으로 아주 훌륭한 믹스가 가능하고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플러그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것을 다 활용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다면 이 컴퓨터를 정말 빵빵하게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플러그인들을 써도 버벅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음향 지식, 믹싱 지식이 완전하게 있다면 이미 많은 실력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디지털 믹싱만으로 좋은 믹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많은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좋으면 더 좋겠죠. 좋은 장비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장비에 투자가 많이 되지 않더라도 훌륭한 믹스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믹싱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장비를 사야지, 좋은 엄청난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정말 싸구려 스피커를 듣고 믹싱을 해도 정말 좋게 믹싱을 할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들려주었을 때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저는 뭘로 믹싱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왜? 너무나 싸구려 장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의 개수나 정품 DAW들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투자가 많이 돼 있죠. 저는 그래미 수상자들도 인정하는 인더박스 믹스, 이걸 영어로 이제 디지털만으로 믹싱하는 것을 인더박스 믹싱이라고 합니다. 인더박스 믹싱이 이미 대세가 되었고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효율을 넘어서 매우 훌륭한 믹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믹싱의 실력자가 되려면요, 장비가 좋고 엄청난 장비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정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의 스피커와 그런 컨버터들을 갖고 있어야만 잘한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컴프레서로 예로 들자면은 컴프레서의 어택 타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릴리스 타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타이트한 컴프레싱을 하려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내추럴한 컴프레싱을 하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패트한 컴프레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믹싱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컴프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요 항목마다 명확하게 이런 지식들을 술술 나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믹싱 실력은요, 오래 믹싱을 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컴프레서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수년간 만져보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요. 이러한 지식들이 명확하게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만져도 전혀 실력은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밤을 새고 오랜 시간을 아무 지식 없이 매달려도 실력은 아주 약간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믹싱을 잘 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식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습득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셔도 좋고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엔지니어 분들 혹은 교육기관에서 레슨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렇지만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음악인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책을 사서라도 어떤 중요 항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려면 사실 좀 많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 항목 하나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습득해 나아가 보시면 정말 믹싱 실력이 달라지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믹싱 아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 레슨 혹은 소인수 레슨을 통해서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약간의 부담은 되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커리큘럼이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음악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돈도 좀 벌면서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